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일 금요일 아침 9시 1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오래간만에 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인정할 수 있다고요. 인정, 그죠? 네. 이걸 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하락 마감하기도 해서 야, 저게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껄끄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인정합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조금 달리 했어요. 이 상승 마감하고 하락 마감은 어쨌든 분명히 의미가 좀 다르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하자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고, 일단은 의미 있는 매수세가 처음으로 등장하긴 했으니까요. 뭐 주식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지수 상방을 베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제의 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방 베팅 혹은 주식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가 생긴 겁니다. 물론 저게 이제 하루 지금 저렇게 매수세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매수세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보면서,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한국 증시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어제 전부 다 되돌려 버렸잖아요. 그런 일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게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확인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걸 인정은 하긴 해야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은 될 것 같고, 그 어젯밤에도 뭐 다양한 이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했을 텐데요. 솔직히 어젯밤에 이제 저렇게 시장이 매수세를 확인을 한 것은 뭐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와서 매수세를 확인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기술적인 의미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미국 증시가 계속 한 일주일가량 하락을 하면서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근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 부근에 왔으니까 매수세가 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고 뭐고 이런 거, 네,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는 지지선이니까 매수세가 나올 만하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뭐 좋게 나온 지표들도 있고 안 좋게 나온 지표들도 있고, 워낙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유럽 같은 경우, 그죠? 뭐 혼조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징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 생각엔 PMI들이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50 아래에 있는 값들이 심심찮게 보인다라는 거, 그게 일단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PMI들이 50 아래에 있는 숫자들이 좀 자주 눈에 띈다라는 건 여전히 유로존 경기가 이게 좀 상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증거일 수 있겠어요. 물론 50 아래에 있지만 50 아래에 있지만 뭐 지난번보다 좀 나아진 그런 값도 있을 거고, 지난번보다 좀 안 좋아진 값도 있긴 있을 텐데, 하여튼 중요한 건 PMI가 50 아래에 있는 값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일단 안 좋은 신호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 빨리 50 위로 이게 PMI가 올라와 줘야 아이고 경제가 좀 튼튼하구나, 잘 성장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일단 50 아래에 있는 숫자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건 일단 분위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증거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유로존, 뭐 영국 등등 뭐 해서 뭐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온 지표들이 있다라는 거, 유로존은 그래서 혼란스럽다, 뭐이 정도. 근데 제조업은 안 좋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게, 일단은 뭐 한마디로 콕 집어 이야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다. 미국 경제는 역시 튼튼하구나라는 걸 어젯밤에 다시 한번 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이런 거는 23만이 나왔으니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아래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또 그리고 여기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 52가 예상치였는데 52.8 나왔으니까 예상치보다도 좋았고, 그리고 일단 50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래저래 튼튼하구나, 미국은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뭐 미국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장 초반에는 시원하게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 장 초반에 빠진 거는 약간 그냥 어떤 좀 속임수, 그러니까 어제 저렇게 마감이 된 걸 보고 나서 이제 지금에서야 드리는 이야기인데, 장 초반에 빠졌던 건 약간 좀 속임수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긴 했으니까
제조업 지표나 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으니까 긴축 우려라는 게 좀 자극이 되긴 됐죠. 그러니까 뭐 장 초반에 긴축 우려다 이러면서 좀 하락을 하긴 했었고, 또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미국 장 초반에 유로존 같은 경우도 좀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 계속 또 하락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유로존 주식을 계속 팔아먹는 분위기였는데, 유로존 주식 팔아먹는 분위기에서 미국 증시 혼자 올라가면 이상하니까, 아 그래 유로존 마감하고 나서 증시 올리자라는 뭐 그런 느낌이었는지,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저는 이 장 초반의 하락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지지선에 바싹 갖다 붙이기 위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고도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뭐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긴축 우려라는 게 경제 지표들 때문에 자극이 되긴 됐지만, 어쨌든 저는 약간 좀 그 유로존과 발맞추기 위한 움직임, 또 그리고 지지선에 바싹 갖다 붙여서 이 지지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정도로 장 초반에 강하게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속임수가 돼서죠. 장 초반에 강력하게 빠진 건요. 이 유럽장 마감하고 나서부터 미국 증시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급반등을 시작했고,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까지 하게 됐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죠. 장 초반에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속임수였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어젯밤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 이제 급락 마감을 했죠. 유럽은 급락 마감했는데 미국은 S&P가 상승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렇단 말입니다. 장 초반에 빠지다 장 후반에 올랐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시간쯤이 유럽장 문 닫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장 문 닫고 나서부터 미국은 올랐다라는 거죠.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 뒤통수를 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증시에는 언제나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서운하게 마감을 했고, 유럽 사람들은 좀 짜증나겠죠. 우리 장마감하고 나서 꼭 미국이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은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의 마감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별로 안 좋게 마감을 한 거죠. 유럽 같은 경우요.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증시가 여기까지 내려와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일단 내려왔다라는 게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죠. 근데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어떤 매물대가 많이 있는 자리고 지지력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유럽 증시도 뭐 오늘 밤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도를 뭐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뭐 조금만 더 하자면요.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S&P 3900, 어제 저점이 얼마냐면 3903이에요. S&P가. 그러니까 3900 지지력 테스트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딱 맞게 됐죠. 3900 탁 터치하고 일단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심지어 상승 마감을 해줬으니까, S&P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승 마감이잖아요. 그죠? 상승 마감이라는 게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치열하게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매수 세력이 이겼다라는 것이 상승 마감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인정해 주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 하루 상승 마감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식 매수를 보시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시장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베팅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는 생긴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다중바닥형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추세전환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된다. 뭐 물론 근데 어젯밤에 이런 매수세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유리한 상황인 거고,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 더 합리적이고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지금 주식 매수를 볼 수도 있지만 아직 그거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좀 더 앞으로 확인이 더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 살펴봤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엔비디아 쇼크 등등으로 해서 일단 S&P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S&P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을 하긴 한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약했던 게,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도 안 시켰어야 되는데 장중에 12,150이란 중요한 지지선을 왕창 한번 깨긴 깼었다라는 거죠. 저런 점이 분명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지선이니까 반등이 나온 거고요.
일단은 뭐 분명히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거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여전히 이것도 아래쪽이 유리한 상황입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확인됐기 때문에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 올라온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합리적인 그리고 정석적인 전략일 겁니다. 뭐 딱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요 마디대 한 11,780부터 해서 12,150 요 사이 요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무거운 지지력이 있는, 굉장히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 그런 중요한 지지선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는 데는 붕괴시키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는 반등, 한번 매수세가 등장할 만한 자리에서 일단 매수세가 등장했어요. 지지선 부근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움직임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것 같은 경우는 요겁니다. 사실 그 달러 인덱스,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와 유로화가 지난 일주일간 횡보를 하면서 이제 슬슬 어느 쪽으로든 장대봉이 나올 때가 됐는데, 변동성이 확대될 때가 됐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달러와 유로화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어젯밤에 드디어 이제 결론이 나왔죠. 달러의 장대 양봉이 나오고 유로화의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이 오늘 한국 증시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다. 드디어 지난 일주일 동안 버티더니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좀 재밌긴 해요. 통상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금 미국 증시에도 안 좋게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근데 일단 달러가 급등한 어제 오히려 일단 나스닥이나 S&P 미국 증시는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뭐 물론 꼭 반드시 1대1로 달러가 올랐으니까 꼭 미국 증시가 빠져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저런 점은 다소 의아한 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간 미국 증시는 지지선 부근에 와 있으니까 반등을 했다. 요렇게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요거다. 달러가 또 올라가고 있다. 달러 강세가 해소가 돼야 이게 뭐 증시가 오르든 말든 할 거다라는 게 저의 일단 기본적인, 거의 뭐 1년 넘게 끌고 오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어제 확인을 했고요. 달러의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유로화는 장대 음봉이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다시는 내려와서는 안 되는 자리에 일단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 전저점 자리, 여기 자꾸 이런 자리는 테스트하면 안 되거든요. 이 친구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빨리빨리 이 자리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위로 올라가야지, 자꾸 이 자리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아졌다. 위험 자산들의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아졌다. 어제 달러 급등으로 인해서 안 좋아졌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약간 순서가 좀 안 맞긴 한데, 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일단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양봉이긴 해요. 근데 이런 거는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 하락 마감이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게 보시 2% 하락이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과대로 인한, 그러니까 장중에 보시면 개파락 출발해서 장중에 훅 빠졌잖아요.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장중에 낙폭과대로 인해서 자연적인 반등이 올라온 정도로 요건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거의 없거나 보합이거나 아니면 0.3%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양봉이라고 해서 2% 하락 마감한 거를, 보이시죠? 2% 하락 마감한 거를 이거를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단지 이건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게 워낙 장중에 급락을 했었으니까 그에 따른 이제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오면서 저렇게 약간 이 양봉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지, 이거는 강력한 매수세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기술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지금 이제 이 사실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그림이 아니긴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전저점 부근에 물론 여기 어딘가가 이제 중요한, 어제 저점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 부근이긴 한데요. 근데 이까지 이미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얘도 별로 다중바닥형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반도체 지수를 왜 먼저 보여드렸냐면은, 반도체 지수가 일단 어젯밤에 좀 안 좋았고,
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어제 급등했으니 한국 증시가 이 긍정적인 조건은 별로 아니다. 한국 증시가 상승의 우호적인 조건은 일단 별로 아니다라는 거, 요거 이야기하려고 반도체 지수를 좀 본 거예요. 어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나요?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저 이 보시면은 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장대 음봉으로 붕괴시키고 그랬죠. 중요한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반도체 팔지 말라 그랬으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에 반도체 팔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락해야 되겠죠. 그 악재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지지선을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강력하게 내려앉혔고 붕괴시켰고,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일단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어제 하루 낙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이 최근에 좀 급락했던 것도 좀 있고, 중요한 지지선을 강력하게 한 번에 붕괴시킨 거, 이런 점들이 하방 에너지를 좀 강력하게 쓴 그런 의미가 좀 있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젯밤 아래 꼬리도 좀 달렸죠.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으니까 단기 낙폭과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적인 반등 정도는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정도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레벨 다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제 뭐 물론 아래쪽에 좀 지지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지력이 있긴 있지만 이 아래쪽에 그죠. 아래쪽에 이제 텅 빈 공간으로 이제 레벨 다운이 됐다라는 거를 아무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뭐 이런 점들이 삼성전자 이런 데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이 정도를 살펴보면은 다 본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강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유로하고 요즘에 연동돼 있는 게 천연가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면서 천연가스 아니 저기 구리라든가 뭐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보시다시피 하락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금값도 떨어지고요. 금값, 금값 여기 있습니다. 그죠? 금값, 뭐 국제 유가, 구리 이런 것들 다 떨어졌다고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천연가스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9.3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일단 저항 쌓아놓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자리에서 자꾸 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점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죽어야 될 자리에 죽지 않으면 또다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굉장히 잘 봐야 되겠고요. 이게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달러 인덱스가 어쩌고저쩌고 뭐 달러가 떨어졌으니까 천연가스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유로화와 동조가 돼가지고 달러 강세가 나오면 이 천연가스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방향성이 모호해졌고 저는 일단 계속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일단 보긴 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저항을 아직 돌파한 척하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답답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얘가 계속 올라간다면 유로존의 인플레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을 잘 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죠? 확실히 유로화와 천연가스가 연동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화 약세 나오니까 천연가스도 강세 나오고 그죠? 재밌는 모습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무 때나 평상시 보기 어려운 현상인데 요즘 이 국제정치적인 묘한 상황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가지고 저런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를 쭉 살펴봤고, 변동성 지수 정도 한번 볼까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어제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여기 보시면 지난 4거래일 동안 또 어딘가를 못 넘고 있어요.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지 못하면 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면 변동성 지수는 오늘 밤에 이제 더 죽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만약에 오늘 밤에 여기서 또 조그마한 양봉 만들어내면서 또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어제의 상승이 속임수였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또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늘 밤에 빅스가 살아난다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 빅스가 죽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요 정도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정도까지만 좀 살펴볼게요. 금리들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무거운 저항대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미국 증시와 지금 상당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도 다중바닥형을 만들고 상승 추세로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 거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이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뭐 그런 상황이에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요렇게 뭐 다중 고점형, 삼산 뭐 요런 거를 만들어내면서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긴 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 어떻게 될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왔으니까 한번 좀 잘 지켜보자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기물 금리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긴축 우려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일단 뭐 비교적 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니까 최근 같은 상황은 장기물 금리가 좀 크게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에 대한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어서 일단 뭐 글쎄요, 그렇다고 이게 딱히 뭐 지금 이런 현상이 증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장기물 금리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죠? 예. 하지만 그 장기물 금리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이것도 긴축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너무 급하게 빨리 많이 올라가 버리면 증시에 부담이 되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면은 그것도 또한 이 증시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 크게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건 이래저래 증시에 좀 부담이 된다. 뭐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어제 해외 시장 이야기들 좀 다 살펴봤고요. 그죠?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한국 증시 보기 전에 오늘 조금 전에 한국장 개장하기 직전인가쯤에 한국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CPI가 발표가 됐는데 5.7 나왔어요. 5.7. 예상치가 6.1이었는데 5.7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죠? 잘 나온 거죠.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된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요. 물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지가 5.7이 나오나 6.1이 나오나 뭐 이미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뭐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개선될 가능성도 없고, 또 그리고 뭐 경상수지도 적자고 뭐 무역수지 적자고 하여튼 뭐 문제가 많아서 뭐 CPI가 얼마냐가 사실 그다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긴 한데요. 하여튼간 이런 게 투자 심리에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어젯밤에 미국에서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매수세를 확인한 그 이후에 이 물가 지표가 좀 괜찮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시장에 또 오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게 이게 8월 30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그죠?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부총리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물가가 6% 넘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밑밥을 깔아놨거든요. 그죠?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죠? 이분은요. 이분은 이미 5.7이라는 숫자를 아마 알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겠죠. 아마도요. 물론 모르셨었겠죠. 그죠? 모르셨었겠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느낌은 미리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강하게 오죠.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재밌는 세상이다. 예. 이 정도 이야기만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지금 복합적인 것들이 좀 섞여 있죠. 일단 달러 올랐으니까 안 좋은 요인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안 좋은 요인이고, 좋은 요인은 뭡니까? 한국 증시에 온 우호적인 요인은 CPI가 좀 괜찮게 나온 거 우호적인 요인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하여튼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하락 자연스럽게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참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어떤 매수세를 보였다는 거, 요것도 큰 호재긴 하죠. 안 좋은 요인 두 개, 좋은 요인 두 개,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죠, 뭐, 그죠? 하여튼 요런 요인들이 오늘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오늘 밤에 미국 고용지표, 그거 중요하니까 참 그거에 신경 쓰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거는 참 저녁에 이야기할게요. 왜 얘기가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악재 두 개, 호재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고, 하여튼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9,000원을 저항으로 어제 신나게 확인을 해서 아래쪽으로 계속 줄줄줄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딱히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다, 투매다 이런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아래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이까지 내려왔으면 얘도 사실 이미 뭐 거의 다중바닥형을 만들겠다 혹은 뭐 쌍바닥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쯤까지 내려왔으면요. 물론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 쌍바닥 만들 수 있죠. 근데 얘도 좀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47만 원짜리가 중요한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47만 원에 있는 저항을 자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뭐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 47만 원 밑에 있으니까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일단 뭐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죠.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오늘 뭐 다양한 악재들, 다양한 호재들이 겹쳐갖고 비리비리하고 있네요. 어떻게 이걸 어찌 해야 될지 자기네들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상승하고 있고 애매한 상황에서 아무튼 이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거는 강력한 매수세라 할 수 없겠죠. 그죠? 이렇게 차분하게 이 정도로 마감을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대로 마감을 한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매도세 누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하여튼간 한국 증시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고 얘도 어떤 뭐 투매다운 투매 이런 신호도 잘 보이지 않는 거고요. 솔직히 뭐 얘도 이 정도쯤 왔으면 사실 얘도 다중바닥형 혹은 쌍바닥 만들겠다는 의지가 일단 별로 없긴 한 거예요.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일단 그렇다고 쌍바닥 가능성이 없냐, 제로는 아니니까 일단 그냥 뭐 입 다물고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죠. 하여튼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뭐 딱히 이렇게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와서 뭐 추세 전환이 되고 뭐 그래야지 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가는 말에서 잘 달리고 있는 말에서 굳이 우리가 뛰어내릴 필요는 없는 거고, 제 영상 아래에 써 있는 말처럼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어떻겠냐,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뭐 그냥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국 증시, 사실 한국 환율 같은 경우는 이미 저기 9월 1일 날 그죠, 어제 15원 올랐으니까 뭐 오늘 뭐 이 정도 좀 쉬어간다 해도 뭐 딱히 뭐 서운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은 추세대로. 추세가 참 무섭습니다. 그죠? 요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